자,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이제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는 원래 외세의 침략,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원래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유지했는데 1945년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서로 분단 상태로 지속돼 있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북한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에도 문제 출제가 잘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경계의 대상으로서 우리 북한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북한은 그동안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남한을 수차례 몇 번 공격을 해서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으로도 사람도 죽기도 하고 이제 물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요. 그리고 북한 정권은 우리 이제 국민의 우리 이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런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경계의 대상이라는 거를 자료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저번에 이제 강화도 주민한테 이제, 포격을 해가지고 이제 대피한 적이 있었고요. 목함 지뢰 사건 이후로 이제, 북한이 이제 대북 확성기에다가 이제 포탄을 수십 발 쏘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면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정권은 수차례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고, 이처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과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이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북한은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라는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북한은 또 형제이자 동포로서의 협력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역사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동포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우리 함께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협력의 또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자료가 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면은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내용의 자료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북한 주민은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같은 언어와 역사를 같이 함께 해온 공동체였어요. 근데 북한 주민은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제이자 동포로서 이제 통일 공동체를 함께 갈 협력의 대상이다. 이산가족 상봉 내용이 나오면 협력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이제 첫 번째 균형 있는 자세, 두 번째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이해, 그다음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이해, 이 세 가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균형 있는 이해는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면 또 북한이 또 군사를 동원해서 또 침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의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안보에 위협이 빠져 있죠.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안보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겨도 안 되고 또 너무 경계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한 공통의 평화와 번영을 이제 통일하기는 힘들겠죠. 너무 경계만 한다면. 그래서 너무 경계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제 협력만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북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기는 어렵게 되겠다. 너무 경계만 하면은 평화 통일, 공동의 평화 이런 거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그래서 남북한을 호혜적 관계라는 거는 서로 특별한 혜택을 서로 줘야 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통일로 나아가려면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 말고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이해는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 중에 하나죠. 객관적 사실인 게 뭐야?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실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상에 빠져서 막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이런 것도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처한 대내 환경과 북한 실생활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너무 부정적, 너무 긍정적도 안 좋다. 그러니까 북한 사실에 기초한 이해는 객관적, 북한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해서 우리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이해는,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보편적 가치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이 보편적 가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육체적 쾌락, 뭐 개인의 즐거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세계 평화를 갈구하고 희망하잖아요. 그런 자유, 인간의 존엄하고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거에 근거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에 인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시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보편적 가치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중한 거 있죠? 보편적 가치를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또 있구나. 두 번째, 북한 주민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치 생활은 보면은 북한들은 당의 이제 정치 활동은 당이 결정하는 거고요. 정부 기관에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1인과 노동당과 1인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당의 사상적 집중,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걸 다 지배하고 있죠. 실천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북한 체제나 사상을 비판할 경우는 강제 노동이나 학대로 비인간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요. 뭐 투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북한에서의 투표장은 뭐 찬성 반대만 있는 거죠. 누구를 찍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겉으로는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조선 노동당이 정한 후배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가의 권력은 조선 노동당과 1인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이 내용을 익혀서 이 내용에 있는 답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 주민은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에 따라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이제 물품을 이제 배급받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직장도 국가로부터 배정받습니다. 의료와 교육도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1990년 중반 이후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은 이유는 배급 체제가 좀 무너져가지고 장마당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북한의 시장이에요. 장마당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한다. 이렇게 하고요. 북한의 사회생활은 어떻냐? 집단주의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원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말은 뭐야? 집단주의 목표를 우선한다.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퇴직 이후까지 조직 생활을 통해서 정치 사상을 익히고, 또 북한의 학교는 북한의 이제 학교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치 사상의 교육을 강조하고, 북한 교육의 목적은 북한 체제를 순응하는 인간, 뭐 이렇게 위해서 이제 북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문화예술은 어떻게 하냐? 당에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선전의 도구로만 사용한다. 선전의 도구로. 그다음 북한의 노래와 영화는 그 당과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남한의 대중문화가 이제 북한 주민 사이에 유입되면서 북한 정부는 이를 사회 문제로 이제 여기고 있다. 우리 대중문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이제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남북한의 공통점도 있고 이질점도 있겠죠. 이질점은 다른 점,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남북한의 공통점은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같은 역사, 전통, 언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이다. 근데 남북한의 이질화는 분단 이후로 이제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 보니까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이제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남북한의 이질화. 서로 다르다. 그럼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북한 주민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같이 갖고 있는 동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통일 공동체를 함께할 또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북한 주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연대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자료가 나와요.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지닌 의미는 뭐냐? 북한은 뭐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 동포입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무슨 내용이냐? 북한의 이제 인권 침해의 끔찍한 소식을 듣고 있으면 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은 북한 주민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 주민을 같은 인간이지만 같은 이제 인간이자 동포로 여기고 이들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거고요. 세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의 모습, 통일 과제는 어떤 것인가?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이 되게 많죠. 북한이 왜 탈북을 하겠어요? 굶주리고 정치적 탄압이 있고 하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떠나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가. 법적으로는 주소가 북한에 주소가 다 있고 가족도 북한에 있고 배우자도 다 두고 있는데 놔두고 북한을 벗어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을 벗어나는데 국적이 외국 국적이 또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의 이탈 주민으로 여기고 있고요. 북한의 이탈 주민이 얼마나 겪는 어려움이 많겠어요. 심리적 어려움은 이제 북한에서 이탈해서 남한에 왔는데도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안감 그리고 북한에 두고 내려온 이제 가족들 그리움 미안한 북한 출신을 향한 우리 편견 우리 북한은 진짜 굶주려? 응? 굶어 죽는 거 맞아? 뭐 이런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이탈해서 남한으로 살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내용을 보면 꼴찌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거는 친구들이 자꾸 호기심 어린 편견으로 진짜 북한은 굶어 죽을 사람 많아?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던지는 질문 이런 거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이야기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적응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북한 출신에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심리적 고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문화적 어려움은 뭐냐? 북한 이탈 주민의 사용한 언어, 용어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양식,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가치관.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기반이 이제 북한에 다 있는 거잖아요. 남한의 홀몸으로 몸만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이제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해도 그 대가가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이제 편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편견은 우리 이제 사회 통합과 발전에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요. 남북한 주민은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이제 심해질 거예요.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남북한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고요. 북한의 이지라의 극복은 북한 분단 이후에 남북한은 서로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과 통합에는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남북한의 이제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거는 통일의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 과제다. 그 남북한의 이지라를 극복해야 된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은 통일의 사다리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우리나라 남한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학원비도 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일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남한 사회에서 조금만 손만 잡아주면 우리는 떳떳한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만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3만이나 됐나 봐요. 3만 이탈 주민이 통일 이후에 남북한 관계의 연결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 먼저 내려온 사람으로서 통일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북한 주민들을 더 도울 수 있고 이게 서로 이제 관계를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으면 통일 한국의 미래가 이제 밝아 보이고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을 먼저 온 미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아까 읽은 내용이죠. 인천 강화도 주민의 대피 사건, 목함질의 사건 이후에 이제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다가 포탄을 수십 발 쏘았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북한이 그런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생명에도 위협을 하고요. 그리고 경계 대상이죠. 군사적으로 우리가 대립하고 있네. 경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북한은 통일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화해하고 협력하는 대상이다.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보기 내용과 맞지가 않죠. 그죠? 협력할 대상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게 공격하고 있는데 무슨 협력할 대상이라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말이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적 공격으로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피해 주는 상황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걸 보는 거고, 틀린 거는 협력할 대상이라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뭘 협력을 해요. 그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문제 읽어보세요.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화해와 협력, 화해하고 협력해야 돼, 좋게 봐야 돼, 이렇게만 여기면 또 우리나라 또 국가 안보가 위험합니다. 그쵸? 근데 반대로 너무 경계해야 돼. 우리 언제 쳐들지 모르니까 이제 국방력을 강화해서 경계해야 돼. 그리고 적대시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 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경계하고 적대시하기만 한다면 평화는 좀 물 건너간 거죠. 평화를 이끌어 가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1번인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대시하면은 평화는 좀 힘들어지겠다. 그리고 2번 내용을 보세요.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이건 말은 맞지만 앞뒤 관계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 독해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적대시한다는 거는 나쁘게 생각하고 언제 쳐들지 모르니까 우리 군사력을 국방력을 키워야 해,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은 이제 평화는 하기 힘들겠다. 그런 뒤의 내용은 1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이 문장과 연결이 안 맞아요. 그렇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 말은 맞지만 이 내용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대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이제 찾는 문장입니다. 3번. 다음 글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주관적이나 감상에 젖어가지고 나쁘게 보면 안 좋다. 그래서 북한이 처하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봐라.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포인트는 이거죠. 주관적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2번이 되겠죠. 3번에 2번. 4번. 4번도 읽어보세요.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가한 학생의 잘 바르게 본 거는 누구냐. 보편적 가치는 누구나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 평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학생이 누군가를 보세요. 자, 보편적 가치는 자유, 평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맞고 틀리고 묻는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 관점을 보는 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권도 이제 보편적 가치예요. 인권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 이런 내용 나온 거. 그다음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자유도 이제 자유라는 게 보편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소은이하고 시우가 말한 게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답은 5번. 자, 북한 이제 5번 풀어볼까요? 북한 주민은 무슨 원칙에 이루어졌대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이용해서 추구한다. 이들의 뭔 원칙은 생활 방식을 평생의 정치 걸쳐 조직 생활에 포함해서 조직 생활을 통해 학습한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6번. 6번 읽어보세요.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배급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1990년 이후로부터는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배급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까 한 적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그 장마당이 하나의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장 경제 모습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시장 경제.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는 계획 경제가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강화된 건 아니고. 복지? 이건 관련도 없는 말이고. 시장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계획 경제, 배급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는 국가 계획 경제가 또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틀렸고. 수출이 경제가 무슨 발전이에요? 아니죠. 지금 이거는 경제 위기를 배급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는 국가의 그런 그 계획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러면 시장 경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걸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6번에 1번. 7번이 나왔다, 문제. 우리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뭐 이런 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얘네가 우리 북한은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 인권 침해를 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이런 내용의 답안은 뭐가 될까요? 무슨 내용을 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이 보호를 받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이 보호를 받고 있다 틀렸고요. 북한 주민이 그들만의 가치를 추구했다 이거 틀렸고, 북한 주민은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틀렸고요. 그래서 이거죠. 북한 주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존재이며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자, 8번 해보세요. 현재 북한의 모습. 북한이 외국어 컴퓨터를 안 배우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대중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틀렸고요. 자, 영화 노래는 뭐야? 지도자 사냥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했다. 디귿 리을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9번. 북한의 이탈 주민은 먼저 온 미래 동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북한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우리나라 남한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통일하면 또 북한이 남한에 내려온 주민들이 겪어야 할 걸 미리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미래 동반자. 이런 내용의 뜻 찾는 거죠. 적응을 잘하고 있다? 아니죠. 북한 이탈 주민은 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긴 한데 이 내용이 안 맞. 이 내용이랑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온 미래 동반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적응하면은 이제 통일되면은 그 북한 주민들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통일되면은 이제 겪을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이 통일했을 때 겪는 어려움과 비슷할 수 있으니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내용 5번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10번은요. 남북한의 뭘 극복해야 된다? 이질화. 서로 너무 다르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